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백제대로로 나왔습니다. 전주의 주요 도로인 이곳 백제대로에 나온 이유는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전주시가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전주시가 사업 중단을 하고 시민 의견 수렴부터 하겠다고 밝혔죠. 자, 그동안의 과정이 무엇이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오늘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그리고 전주시의회 최서연 시의원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직접 자전거 타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이제 전주시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왕복 10차로 정도가 되는 아주 넓은 대로인데, 저도 운전을 이제 주로 하면서 그냥 다니던 도로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가상 차선의 차선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곧 자전거 도로 공사가 진행된 모습, 흔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차선을 보면은 한 차선을 지금 거의 두 차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 한 차선은 자동차 도로로 만들고 나머지 차선은 자전거 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공사가 아직 그 차선의 그 위치를 차선의 그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시민들이 또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차는 이 한 차선을 가고도 있고요. 버스랑 이 차선을 두 개를 한 차선인데 두 대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좀 요즘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사고는 난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 한 차선에 차가 다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차선이 가도 되는 건지 좀 그렇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옆에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원 최서연입니다. 예, 자, 5분 발언을 통해서 전주시의 이 자전거 도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지난해 7월 공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실제로는 이 자전거 도로 계획 자체는 2020년,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된 자전거 정책이고요. 다만 올해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백제대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현재 특히 백제대로의 4차선과 5차선이 드문드문 있어요. 5차선인 곳도 있고 4차선인 곳도 있고, 그러면서 병목 현상들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4차선으로 통일하고 5차선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바꾸는 그런 변화들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현재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하면서 차선 두 개를 막는 공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공사를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도 있고요. 또 차를 운전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시민이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차를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나 차나 다 같이 도로를 달리게 돼 있는데, 자, 자전거 도로가 생김으로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로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위험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어쨌든 왜 전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는지, 그 지점의 경계는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자전거도 자동차도 차로를 달린다. 예. 근데 실제로 전주시에 있는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의 여건들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는 여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이 자전거 들고 그 자전거뿐만 아니라 PM, 전동 휠체어 등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안전한 인프라를 만들자, 이런 지점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 도로 위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의 수단이 없는 전주시인만큼 전주시는 도로를 함께 나누어서 교통 분담률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전거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매우 적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시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거죠. 지금도 막히는 도로 더 차선이 줄어들면 막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막히는 도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저희는 이 막히는 도로를 해결하려면 지금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더 활용하고 또 버스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 해결해야 되고 자전거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선을 지금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의 차선이 사라진다라는 지점으로만 바라보면 전주시에서 대중교통이 갈 수 있는 길은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이전에 다울마당을 통해서 자전거의 계획을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운수 종사자분들, 경찰청, 시민단체, 뭐 환경단체 다 할 것 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세웠던 계획이고, 이런 민원들에서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회전에 관련돼서 멈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가 더 막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원래 그런 거는 불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원래 초록불이었을 때 당연히 차들은 멈춰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자전거를 피해서 멈춰 서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 그로 인해 더 멈추게 되었고 더 막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쨌거나 두 차선들을 막고 공사를 하면서 여기가 줄어든다고? 그럼 더 막히는 거 아니야? 라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통 분담률이 1%인 지역에서 이 도시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내놓았던 교통정책, 대중교통의 방향성을 그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다, 민원이다 라는 이야기로 다 수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이 도시가 계획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에 많은 행정들이 이 논의들과 이런 행정의 진행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나갔었습니다. 이 도동교통이나 대중교통이나 또 자전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 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인데, 그게 어쨌거나 여러 전주시청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그것이 추진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지금 스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앞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이 하나가 지금 사라졌어요. 네. 일단 자전거 도로의 표시는 아직 설치가 돼 있기 네. 전이고요. 네. 저희가 이곳 백제대로를 이제 저희 KBS 차가 에스코트를 해서, 네. 왜냐면 현재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천천히 달려볼 텐데, 네. 저희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네,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뒤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이 차들이 지금 시속 한 60 이상 정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전거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좀 여러 가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백제대로는 시속이 60km를 하고 달리는 도로입니다. 네. 그 도로 폭에 맞춰서 도로가 폭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우선 하고요. 저는 자전거를 탄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어딜 타냐면요, 하천을 탑니다. 전주 하천을 타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 안에 나와서 안전하게 과연 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직 겁이 나요. 그래서 함께 타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소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도시의 정책의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가 먼저냐 자전거가 먼저냐, 이 논리에서는 저희가 하면 항상 집니다. 자동차가 먼저인가 버스가 먼저인가 했을 때 항상 집니다. 근데 왜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 거기에 포커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전거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인구가 많으니까 자전거 도로는 없어도 된다? 이 논리는 상당히
후진적인 20년 더 뒤로 간 듯한 느낌이 예. 듭니다. 네. 그 기린대로도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이제 백지대로 이제 만드는 건데 도시가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게 잘 정착이 되면 자전거를 저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도 도로 위에 나오는 자전거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자전거 분담률을 1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전주시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2%대로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체육관 앞에서 이 백제대로 롯데백화점 방면, 전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지금 자전거 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아직 멈춰 있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는 되기 전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연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차에 타서 앞에 이제 문지연 사무처장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조금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있어서도 아예 한 차선을 내어준 것도 아니에요. 한 차선의 반 정도를 내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차선이잖아요. 4차선이었다가 지금 뒤에서는 5차선이었다가 여기선 4차선으로 변화되는 부분에서 병목 현상 등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의 막힘 형상도 실제로 뚫린 4차선으로 정돈이 되었을 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이렇게 되면 안전적으로 다닐 수 있는 차로를 하나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더 그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는 거죠. 예. 큰 사거리, 이 진북 터널 사거리 앞에서 잠시 이제 신호등이 멈춰 있는데 자전거도 차처럼 똑같이 빨간불엔 서야 되기 때문에 서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뒤에 차가 벌써 빵 하고 경적을 울립니다. 그렇죠.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차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지연 사무처장님이 갓길로 지금 이제 피해서 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탈 때 보행자들하고의 그런 충돌이나 이런 걸로도 이미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PM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동 휠체어와 같이 조금 더 부피가 있거나 또는 전동으로 속도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차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더 차로 위에서는 차들이 자전거와 또는 PM들과 이 길을 나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 또는 PM, 자전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전거와 교통 정책을 지켜가면서 타는 자동차들이 모두 겪는 문제인 거죠. 그거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전하고 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린대로로 저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기린대로 상황은 백제대로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린대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상황인데요. 저도 자전거 도로를 시청에서 경기장까지도 타본 적도 있고, 저도 그때 자전거를 처음 탔었을 때도 좀 안전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로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근데 너무 네. 지금 폭이 좁아 보여서 네. 사실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자전거 도로인지. 이게 자전거 도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저 앞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예, 계시네요. 예. 근데 역주행 역주행이네요. 하시네요. 역주행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위험하거든요.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자동차가 매년 거의 10,000대가 그러니까 1년 반에 6,000대가 더 늘었어요. 저희가 인구수가 그 기간 동안 3,000명이 넘게 줄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자동차가 늘어나는 요인을 좀 깊게 봐야 한다. 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 지점이 어쨌거나 전주시가 대중교통이 갈 수 있는 길 또는 대중교통이 너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먼 사람들은 당연하게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하멘커 간다 현장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앞에서 종합경기장 기린대로를 한번 그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처장님과 함께 동행 취재를 했거든요. 또 전주시의회
최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예. 일단 이게 공사가 작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잠시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 과연 이 자전거 도로 사업이 진행되느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전주시가 세운 당초 계획 들어보고요. 지금 멈춘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백제도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당초에 이제 종합경기장 내거리부터 평화동 꽃밭장이 내거리까지 왕복 11km 구간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도로를 당초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고 끝차선 한 군데에 자전거도로 2m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저희들 2022년 6월에 설계를 마치고 23년 12월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백제도로 같은 경우는 당시 2020년 사업 결정 시에도 안전 문제나 시민 불편 등으로 그 많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인데요. 현재 그 자전거도로를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 결정 당시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우회전 일시 멈춤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아하. 우리 4차선 교통 혼잡이 좀 가중되었고요. 예. 그리고 5월에 이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포장 공사를 하는 동안에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문제나 안전 문제 등을 계속해서 제기해 주셔가지고 예. 공사를 우선 멈추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민원이랄까 안전 문제는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측 속에서 그래도 이제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자 좋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언론이나 시민의 안전 문제로 문제 제기가 돼서 잠시 중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 중단된 상황이 뭐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론화 예, 과정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어떻게 지금 가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일까요? 지금 저희도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그 일부분이 찬성을 하시면 어떤 분은 반대를 하시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면 어떤 분은 꼭 찬성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차로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이제 자전거 전문가분들을 빼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백제도로 자전거 사업을 결정하면서 그 상가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이제 와서 다시 고려하겠다. 그 시작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수렴을 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그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 사업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 찬성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서 했는데요. 이제 시합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예. 조금 약간 늦기는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그 의견을 예. 넓게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백제도로를 한번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는데 이미 차선이 이제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 차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갔던 이 비용 앞으로 이것이 무산된다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 세금 낭비에 대한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행이 또 제대로 또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언론이나 시민이 안전문제 제기한 부분 어쨌든 극복하고 또 장치를 마련하고 가야 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주시는 지금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이 공론화 과정이나 진행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통 보면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만일 중단하게 된다면 그 차선 제도색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45억 중에서 19억 1천만 원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백제도로는 포장한 지가 7년 정도 경과되었고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 파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 선긋기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비라든가 선을 그리는 제도색 비용은 일부 낭비 요인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비를 들어가는 포장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 저희가 이런 자전거 도로를 안 했어도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예. 좋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시에서도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예. 다만 이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시작을 할 시행 전 단계에서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진행을 해오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라고 하는 이 분지의 도시가 열섬 현상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시대의 방향성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몇몇 자전거 전문가들만이 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 도로가 이미 이제 선진국 사례가 있어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녀오셨잖아요. 세 개의 나라를.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단순히 찬반의 입장에서 멈추더라도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하지 않더라도 도색 부분 이외에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갔다. 이러한 명분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까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제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기린대로변에 전용 차로를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팔복동 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요. 잘 돼 있다고 지금 평가들을 받고 있더군요. 저도 그 부분이 전용 차로가 잘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타고 보면 대부분 그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주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전용 차로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연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약하신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대부분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백제대로든 자전거대로든 전용 차로로 하면은 이제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로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그 자전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원래 그 끝차선의 반절은 자전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우차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린대로를 달려보니까 차로에 자동차 도로가 차선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인도로 올라와서 시청을 지나서 더 그 기린대로 지점까지 인도에 자전거 차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신감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인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또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실력에 따라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 자전거 이용객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공청회를 또 합니까? 아니면 그 공청회로 의견 수렴을 결론을 짓습니까? 저희가 지난 6월 16일 날 1차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6월 26일 날 월요일 날 2시에 한 번 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공청회를 한 결과 이제 이런 자전거 동호회원분이나 인근 상가분들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전거가 활성화된 다음에 차로를 개설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8대2 정도로 1차 의견 수렴을 할 때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언론과 시민의 안전 문제 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언론과 시민에서 제기를 한 건지 그래서 정말 중단을 하고 다시 공론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주시 입장이 또 다른 이유로 철회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의 방향을 놓고 보면 결정은 아닙니다만 내용의 방향이 철회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철회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 결정 시에 그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못해서
뒤늦게라도 이제 그 의견 수렴의장을 마련했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시민들 의견도 폭넓게 받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먼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 진짜로 이게 차로가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혹에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뭐 그 인도를 이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번 공청회가 특히 시민의 의견이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6일 날 공청회는 어떤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반대하는 의견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차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에 이런 차선 축소라면 자전거 개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그 상가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에서 뭐 이런 주차장 없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감나무골이나 이런 경우가 계속 그 아파트가 입주했을 경우에 차량 통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이런 그 자전거와 차량은 순간적으로 오는데 대형 트럭 같은 것이 이동하면 옆폭풍이 있지 않냐. 이런 경우는 자전거 사고 위험도 노출되고, 또 어린애들이 킥보드로 위험한데 자꾸 도로변으로 이렇게 부추기지 않냐. 이런 의견이 반대 의견이셨고, 찬성하신 의견은 이제 뭐 기후변화 개선을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도 차로 설치는 필요하지 않냐. 외려 그 차로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인도 주행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6일 한 번에 더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 결론은 언제쯤 도출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를 거치고 이제 저희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백제자로가 차선을 이렇게 정리를 완전히 하고 가차선만 그려놓기 때문에 한 차선이 상당히 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 차선이 3m는 한 차선은 3m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고 싶어도 뭐 5.5m가 된다면 한쪽이 3m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선은 가차선을 못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간 이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빨리 저희들이 결정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기반 두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청회 결과 지켜보고 전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주시 대중교통과 이영섭 과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